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틀리기 쉬운 FAT 2급 이론 15문제 중에서 두 번째 회계상 거래 결합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거래 아닌 것. 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자, 앞자만 땄을 때 주, 제도 모르고 개, 약하자고 보, 채, 교. 그래서 주문하다, 제공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보관하다, 채용하다, 그리고 교환하다. 자, 이러한 것들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어떤 변동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끝에만 잘 보셔도 여기 보시면 도난당했다. 자, 도난당했다. 여기 없죠. 자, 계약을 체결하다. 여기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하다, 하락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 10만원 도난당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죠. 자, 그렇게 하고 계약금 1000만원 지급했으면 보시다시피 계약금 나갔지 않습니까? 자, 장부 대비 자, 5만원 하락했다 그러면 기말에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여기도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거 골라보시는 문제예요. 자, 상단 이쪽에 있는 문제하고 자, 별반 다르지 않죠? 자, 여기도 한번 보시게요. 자, 끝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만. 자, 수취하다. 작성하다, 자, 채용, 계약서 작성하다, 도난당했다, 대손이 발생하였다. 여기 보시면 채용하고, 쭉 보시면 채용하고, 자, 이 부분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도 모르고 계약하자고 보채고, 자, 이 부분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회계상 거래로 옳은 것은 자,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었죠. 자, 이 부분. 그리고 도난당했다. 채용하다. 채용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다. 이 부분 또 있었군요. 결국은 회계상 거래는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난당하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2천만원 상당의 상품이 도난당했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이 감소했으므로 2번은 회계상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또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주문하다, 채용하다, 그리고 계약하다.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 소실된 부분, 이 답업 문제 있죠. 다항만 결과적으로 회계상 거래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거래처의 원재료를 자, 매입 주문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주문하다, 채용하다, 계약하다 자, 이런 부분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이죠. 고로 정답은 상품이 소실되었다. 자, 다항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는 결합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관계. 자, 결합관계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차변. 자, 차변 이렇게 지금 나눠가지고 대변 자, 이렇게 T 계정처럼 그려갖고 보시게 되면 차변에 올 수 있는 애들 차변에는 누가 온다?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올 수 있겠고요. 자, 대변 쪽에는 또 누가 올 수 있겠습니까?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 수익 자, 이렇게 온다고 보실 수 있겠죠. 고로 여기 지금 자산과 비용은 증가했을 때 자산이 증가했을 때는 자기 집이 차변이니까 차변에 그쵸 감소 자기 집에서 나가게 되면은 대변에서는 이제 감소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산의 경우 자산과 비용인의 집은 어디다? 차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인의 집은 어디다? 대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자기 집에는 증가,
집 나가면은 먼 고생, 개고생 한다 그러죠? 그럴 때는 대변 쪽 반대편에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로 이 부분에서 옳지 않은 부분 잘 보시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비용 발생은 차변. 그래서 얘네들은 발생이라고 하죠. 비용은. 자, 이쪽은 지금 다 맞았어요. 자, 대변 쪽에 부채. 그렇죠? 이쪽에 오면 증가, 수익이 발생. 자, 틀린 건 3번이 틀렸죠. 자, 왜 틀렸다? 자산이 집을 나가면 감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증가 맞는 얘기고. 자, 그 다음입니다. 결합관계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래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산이 증가했대요. 차변에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에 자산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투자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의 건물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분개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분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투자자로부터 건물 기증을 받았으니 차변에 건물 이렇게 잡으시겠고요. 자, 제 대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그래요. 자산 수중이익. 생소하죠? 자, 고로 이 부분 건물은 자산 증가가 맞지만 자산 수중이익은 이건 수익이기 때문에 자, 1번은 관련이 없어요. 자, 1번은 아니고. 자,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단기 차입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 차입금. 자, 60만 원. 자, 이 부분을 갚았어요. 현금으로. 60만 원. 고로 여기도 단기 차입금이라는 건 부채고, 부채가 감소했고요. 자산이, 여기도 자산이 감소했죠.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자, 거래처로부터 받은, 자, 받으러 80만 원 현금으로 수취했다고 하니까 현금이 80만 원 들어왔고요. 대변 쪽에는 받으러.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산이 자, 증가했고 또 자산이 감소한 거는 결국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해볼까요? 자, 4번. 자, 종업원 급여. 자, 급여 1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급여는 비용 발생. 그리고 보통예금은 자산이 감소한 건이니까 여기서 물어본 결합관계는 결과적으로 자, 몇 번이 정답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 결합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 또 보시게요. 저기도 분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자, 분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 자,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송금을 받았으니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 거래처에 빌려준 대여금 있죠? 대여금은 자산이었는데, 이 자산, 자, 보통 단기 대여금이라고 많이 하니까, 자, 이 대여금 부분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건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건이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자산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자, 우리 T계정을 한번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T계정을 그려가지고 자, 그 가운데서도 차변에 올 수 있는 애들은 자산의 증가, 그쵸? 그리고 비용 발생. 자, 얘네들은 차변이 집이었고요. 그 다음 대변 쪽. 자, 대변 쪽에는 자, 부채 증가, 그리고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게 기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자산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산이 감소하려면은 대변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산 감소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 자, 여기 들어가는 거, 자, 여기 지금 올 수 있는 게 뭐냐? 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보통의 경우는 자산 증가 혹은 비용 발생. 때로는 여기 또 뭐 또 올 수 있겠어요? 부채 감소도 올 수 있었겠고,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누구도 자본도 감소. 자,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자, 요 경우 요
자산 증, 비용 발생 혹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 이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거 아니죠. 자본 감소는 올 수 있어도 증가는 올 수가 없죠. 부채도 감소가 올 수 있겠죠. 차변 쪽. 그렇습니다. 비용 발생. 답은 3번이 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 옳은 것 찾아보시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 이것도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상품 50만 원 외상으로 판매하다 그랬으면은 자, 대변 쪽에 상품 매출이고 차변 쪽에는 외상 매출금 50만 원, 대변 쪽에는 상품 매출.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1번 정답은 아니겠죠. 자산 증가는 맞는데 부채 증가가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 자, 종업원 급여 300만 원, 그리고 현금 300만 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비용이죠. 이거 급여는 비용.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3번. 자, 500만 원 1년간 차입하여 보통 예금. 그쵸?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차입금. 결과적으로 여기서 원하는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증, 부채증.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밑에 자, 단기 차입금 200만 원과 이자 5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 200하고 이자 비용하고 차변이고 대변 쪽에는 결과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지금 부채 감소, 이자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증가지요. 자, 이 경우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래가 바로 혼합 거래가 되겠죠. 혼합. 자, 혼합 거래가 되겠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자, 요 부분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요.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한다? 자,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죠. 손익거래. 자, 한쪽 변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이런 걸 손익거래라고 한다.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뭐가 나와야 된다? 수익 또는 비용이 있으면, 수익 또는 비용이 있으면 손익거래. 있으면 손익거래. 자, 수익하고 비용이 전혀 없으면 교환거래.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섞여 있어요. 자산부채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는 혼합거래가 되는데,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자, 거래처로부터 상품 3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그랬습니다. 자, 계약한 것까지는 붕괴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금 10%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가 선급금, 그리고 여기는 보통예금. 자, 이렇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가 바로 무슨 거래가 된다? 이거는 교환거래가 되겠죠. 교환거래. 교환거래는 차변이나 대변 쪽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교환거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쪽 편에 누가 보인다? 수익 또는 비용이 보이면 자, 이런 것들은 손익거래가 되겠습니다. 손익거래. 자, 그리고 정답은 자, 옳지 않은 것은 가는 손익, 나는 교환거래. 그렇죠? 그리고 자, 가는 차변의 비용 발생. 벌써 가가 틀렸네요. 그쵸? 여기가 차변의 보통예금이니까 자산 증가인 것이지 비용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 틀렸다. 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출장 중인 직원이 보내온 내용 불명의 입금액. 자, 이러한 것들 우리는 무슨 금액이라고 그래요? 가수금이라고 그러지요. 자, 그 중에 20만 원은 매출처 항공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이며 나머지는 상품 주문대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에 어떻게 처리됐느냐면 보통예금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가수금으로 처리를 해놨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전에. 자,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지금 그 중에 이제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금이 원인이 규명돼 갖고 차변 쪽으로 왔습니다. 차변 쪽으로 30만 원.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외상대금이니까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고 나머지가 뭐다? 지금 상품 주문대금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죠. 1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상황에서 결합관계를 보시면은 가수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가수금은 색깔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라고 다른 색으로 좀 바꿔가지고 부채. 이거는 부채가 감소한 거죠. 부채 감소 차변은. 그리고 대변 쪽에는 외상 매출금하고 선수금이니까 이 부분은 자산 감소가 되겠고 선수라고 하는 부분은 선수 부분은 부채는 증가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부채 증가. 고로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은 거 보시면 비용은 전혀 이쪽에 보이지 않죠. 부채 감소 있고 부채 감소 보이고 그렇죠. 부채 감소 여기 있고 자산 감소 여기 보이고요. 부채 여기 증가라고 썼어야 되는데요. 자, 결국 비용 발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